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외국인이 바닥에서 폭풍 매수 중인 AI 기업 딱 한 개 대형 호재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바닥에서 사고 있는지, 어떤 호재가 임박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정리한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폭풍 매수 중인 AI 기업 딱 한 개 대형 호재 임박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AI 반도체가 강하게 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왜 빠지고 있느냐? 일단 인텔 먼저입니다. 인텔이 최근에 제일 많이 빠졌죠.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으나 올해 1분기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사실상 실적이 별로였다, 안 좋았다, 뭐 그래서 빠졌습니다. 또는 그냥 기대치만큼이어서 빠졌습니다.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1분기 전망이 좀 별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빠졌다라는 거죠. 인텔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텔은 데이터 센터 AI에 늦게 진입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AI 진입이 좀 느렸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이 올해 1분기 데이터 센터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은 거 오케이. 전 세계에서 매출이 제일 좋은 거 오케이. 근데 1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서 빠졌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인텔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인텔의 주가는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매출 기준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텔이 뭐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기대치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밀린 거지. 그리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밀린 거지. 진짜 안 좋아서 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대치가 컸다. 왜? AI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보다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사실상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빠진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또 빠졌냐라고 한다면 바로 AMD가 또 하락이 나왔죠. 엔비디아에 이어 AI 칩 기대주로 주목받았던 AMD가 기대보다 낮은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또 빠졌습니다. 그럼 얘는 또 기업이 별로냐? 1분기 매출은 54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는 월가가 예상해온 57억 3천만 달러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상한 거보다 전망치가 낮아서 빠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매출이 낮고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기대치, 우리가 생각한 전망치보다 낮으니까 밀렸다라는 거죠. AMD가 자사의 AI 프로세서 매출 예상액을 2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AI 반도체에 대한 매출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내가 생각한 수준에서 꽤나 높여 놨는데 그 기대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기대치를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근데 또 못 넘었다고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고, 몇 달간 AMD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였기 때문에 기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너무 높다. 우리의 기대는 사실상 내가 좀 고가로 평가해도 요 정도인데 사람들의 기대는 지금 이거에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지금 전망치로 기대를 채워주기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AI 반도체의 거품이라든가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괴리를 채우는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AI 반도체나 AI 자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느냐? 그게 아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대치와 이상적인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괴리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계속 이슈는 있나요? 이슈가 있죠. AI 반도체는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왜 어디서 여전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AI 칩 개발 추진이죠. 사실상 이 최근에 우리가 AI 하면은 오픈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 중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최근에 삼성과 SK를 만났죠. 거기에 더불어서 인텔까지 이제 조만간 미팅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팻 갤싱어 인텔 CEO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X가 트위터죠. 올트머니 2월 21일 다이렉트 커넥트에서 나와 만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오케이. 올트머니 2월 21일에 팻 갤싱어를 만나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다이렉트 커넥트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죠. 운영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고객사 등에 소개하는 행사고요. 올해 처음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텔한테는 의미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자리에 누구를, 오픈 AI의 샘 올트먼을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파운드리 서비스 사업부의 공정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 올트먼은 무대에 올라서 AI 분야에서 AI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자체 AI 칩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개발을 사실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모두 만나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장이라든가 기대감은 지금 더 커질 것으로, 왜? 이제 시작했고 이제 미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AI 칩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슬슬 AI 반도체 관련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대감,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더라. SK 하이닉스 흑자 전환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깜짝 실적, 우린 이걸 영어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내놓으면서 2년 가까이 지속된 반도체 불황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잠깐 반도체가 호황이 왔다가 21년, 22년, 23년 내리 작살냈죠. 그리고 이번에 23년도 4분기에 본격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7%, 전분기 대비로는 24%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을 벌었니 안 벌었니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역은 다른 곳도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 D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이 같아요. 예, D램을 합치면 HBM이 되는 거고 풀어내면은 D램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아 변화를 선도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 저렇게 말하면은 제공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1등 제공자가 되겠다. 기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흑자 전환까지도 정말 몇 년 만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럼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하고 앞으로 매출을 제대로 더 키우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가려는 미래의 길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SK 하이닉스의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 김춘환 부사장은 AI 기술의 고도화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러니까 AI가 분명 커지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할 건데 어떤 첨단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냐? SK 하이닉스는 AI 시대 핵심 제품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 이게 뭐냐면 처리와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도체다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CPU, 그다음에 이 메모리, 이걸 따로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리가 가능한 메모리를 우리는 PIM 해서 프로세싱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이라 부르고요.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용량을, 이 디램에 대한 용량을 제한 없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늘릴 수 있는 기술력이 CXL이다. 그 대신에 뭐다? 그 안에 뭐 디램을 엄청나게 밀어 넣는다든가 관계없이 이 안에 자리 차지라든가 크기 차지 없이 오로지 이 용량만 크게 늘릴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은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0%를 기록할 것이라며 디램보다 처리 속도가 16배 빠른 PIM도 중요합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 그다음에 PIM 프로세싱인 메모리, 그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나 그래픽 처리 장치, 가속기 등 여러 장치와 메모리를 연결하는 통합 인터페이스인 CXL 시장도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HBM, 그다음에 프로세싱인 메모리 PIM, 그다음에 CXL.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앞으로 성장이 그리고 대형 호재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딱 하나만 정하겠습니다. 다 좋아요. 다 성장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CXL이다 얘기를 하고요.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 CXL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CXL 고객 맞춤형 특수 메모리입니다.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용량이 있는 디램을 원해. 난 이만큼 용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용량이 있는 디램 시스템 원해. 라고 했을 때 그 고객에 맞춰서 CXL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HBM이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키운 게 HBM이에요. 이만큼씩 옮기던 거를 이만큼씩 옮기게 한 게 HBM이라면 CXL은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더 큰 용량을, 그러니까 이만큼 운반하는 거를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CX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당연히 데이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데이터량을 감당하려면 한 방에 많이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뭐다? 그 많이 옮긴 거를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려면 용량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CXL을 쓰는 거고요. 메모리 업계가 현재 개발 중인 PIM, PNM 기술과 CXL을 접목을 시키면 CPU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여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XL에 PIM, PNM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 활용을 하면 접목을 시키면 성능이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CXL PNM 기술은 AI 모델의 로딩 속도를 2배 늘리고요.
줄이는 거죠.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시간이 절반으로 주는 거죠. 용량은 최대 4 배까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같이 쓰게 되면은 배로 늘어나는 거죠, 능력이. AI로 더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시대에 CXL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자리는 덜 차지하고 전력은 덜 먹는데 성능은 이만큼 늘어나는 게 CXL이다. HBM으로 이만큼 옮기면 그 옮긴 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CXL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XL이 왜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라는 거예요. 뭐가 올해부터냐? 보시면 사파이어 래피즈, 인텔의 제온 시리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버용 CPU라 보시면 됩니다. 이 서버용 CPU에서 CXL 1.1을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 1월에. 근데 1.1은 항상 얘기하지만 데이터 풀링이 안 돼요. 데이터 풀링이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한 데이터를 늘리는 겁니다. 여기선 데이터 풀링이 안 됩니다. 에메랄드 래피즈 12월에 공개했죠. 데이터 풀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CXL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미 없고요. 여기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CXL이 당연히 기대감이 없는 게 맞았다. 근데 언제? 그래나이트 래피즈 정확히 말하면 올해 공개되는 거죠. 올해부터 CXL 2.0이 진행이 됩니다. 뭐다? 데이터 풀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래피즈 2025년 내년이죠. CXL 3.0 데이터 풀링이 더 많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올해부터 CXL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AMD 시리즈로 본다 하더라도 이 11월 CXL 1.1 안 된다 했습니다. 2023년 6월 작년 1.1 안 된다 했어요. 언제? 24년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2.0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풀링 가능하고요. 내년에 데이터 풀링 더 많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MD를 쓰든 인텔을 쓰든 실제 CXL 2.0을 쓰기 시작하는 데이터 풀링이 가능한 시기가 올해부터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 CXL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작년까지 의미가 없다가 2024년부터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한 게 CXL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XL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 2022년도에 CXL 아무도 안 써요. 왜? 이때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23년도에 씁니까? 거의 안 쓰죠. 한 10%밖에 안 씁니다. 1.1. 왜? 데이터 풀링이 안 되는데 왜 쓰냐 이거죠. 안 씁니다. 거의. 그러다가 24년도에 뭐가 됩니까? 이제 2.0 데이터 풀링이 되죠. 그래서 늘어납니다. 데이터 풀링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25년도에 한 절반은 쓰게 됩니다. 왜? 데이터 풀링을 써야 되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갖다가 쓸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러다가 언제 2026년에는 CXL 3.0이 25년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25년에 3.0 나오고 2.0보다 3.0이 훨씬 좋네 하면서 3.0으로 모두 절반 넘어가고 절반은 2.0 씁니다. 그러니까 CXL을 안 쓰는 컴퓨터가 이제는 없어지죠. 언제 2026년에. 애초에 24년부터 이제 CXL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26년까지 아예 100%로 바뀝니다. 그리고 3.0, 3.0 100%로. 결론적으로 이 CXL이 시작되는 CXL이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다? 그게 올해다. 올해부터 3년 동안은 폭풍 성장, 최소 1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CXL 2분기 지금 막 폭풍 성장하는 시기에 호재가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1분기에 일정이 있는 기업이고요.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은 올해 1분기 중 CXL 2.0 테스터 개발 완료 계획이 있고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중에 CXL 2.0을 테스트할 수 있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터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올해 CXL 2.0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엑시콘 사업 부문은 반도체 장비 제조고요.
반도체 성능 및 신뢰성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합니다. 반도체 제품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불량의 원인 분석을 통해 공정상의 수율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게 수율이죠. 10개 만들어서 뭐가 정상적인 게 몇 개니? 이게 수율입니다. 불량이 몇 개고 정상이 몇 개니? 사실상 반도체 장비 자체 문제 없으면 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분기 이내에 CXL 2.0 테스터를 개발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내년까지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좀 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슬슬 관심을 가져도 되겠지만 좀 천천히 1분기 내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2월 내내 천천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이걸 종목을 사면 한 번에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14,000원, 13,000원 사이에 아마 계속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천천히 여유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옛날처럼 눌리면 바로 급반등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죠. 괴리, AI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괴리가 어느 정도 이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엑시콘 좀 여유 있게 관심을 가지자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9만 명 기원 자료 공개 해가지고 구독자 9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고요.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줘야 본전이죠. 100% 무료로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일, 1일, 31일, 30일, 29일, 26일, 25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매일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당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